안녕.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구의 기본 기능 4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가지 중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거 스파이크에 대해서. 스파이크는 배구의 꽃이죠. 배구 경기에서 멋있게 키 큰 선수들이 강하게 상대 코트에다가 내리 꽂아서 상대편이 받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인데, 스파이크는 정말로 멋있는 동작이고 또 배구에서 정말 호쾌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능인데, 약간은 고급 기술에 속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언더핸드 리시브랑 오버핸드 패스, 그 다음에 서브가 된 이후에 스파이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익히는 걸로 하는데, 오늘은 스파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파이크는 정확하게 스텝 동작과 그 팔 동작, 그 다음에 이 2가지 동작으로 나눠지는데, 스텝 동작, 그 다음 점프를 하기 위한 스텝 동작, 그 다음에 팔 동작은 요 공을 내려치는 스윙 동작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스윙 동작을 선생님이 좀 알아봅시다. 자, 스윙을 할 때, 자, 눈앞에 여기 올려져 있는 공을 내가 내려칠 때는 우리가 강하게 내리치려면 2가지 방법.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얘기했죠.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회전 반경을 크게 하든가 회전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강하게 내리친다고 해서 이렇게 회전 반경을 크게 하면 회전 속도에서 손해를 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빠르게 회전 속도에서 이득을 보려면 회전 반경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회전 반경과 회전 속도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팔 스윙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높게 양손을 듭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에 이 손바닥을 뒤로 젖혀주는데, 팔꿈치를 축으로 해서 둘, 그 다음에 팔꿈치 축에서 한 바퀴 돌아서 셋,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목 스냅으로 넷, 그 다음에 갖고 와서 다섯. 요걸 연결해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거는 어떤 스윙 동작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배드민턴 스매시 동작과 똑같습니다. 배드민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동작으로 근데 이거랑 우리 체육에서는 메커니즘이 비슷한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배구의 스파이크 동작과 배드민턴 스매시 동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 공이 없을 때 혼자 연습할 때는 팔 동작을 같이 들으면서 손등을 쳐주는 연습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럼 손등이 아프죠. 혼자 연습하면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스윙 연습을 할 때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원 스텝 체중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왼발 나가면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스윙 동작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체중 이동하면서 파트너와 연습하는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파이크를 연습할 때 공이 임팩트 되는 지점만 익히는 방법인데, 처음에 연습할 때는 혼자서 바닥에 놓고 공을 칩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공을 이런 식으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용해서 이거를 그냥 내가 내려치면 공에 전달되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내려칠 때 손목 스냅으로 감아주는 연습을 하는데, 손목 스냅 연습, 이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 손목 스냅하는 느낌이 나죠. 손이 임팩트 되는 지점이 이렇게 U자가 그려지면서 손목 스냅 연습하는 연습이 그려지겠죠. 자, 이게 되면은 앞으로 살짝 던져서 상대편 앞에다가, 자, 파트너와 연습합니다.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 자, 너무 높게 안 들어도 돼요. 너무 높게 안 들어. 왜냐면 높게 들이면 높게 들을수록 공을 맞추는 타점이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눈앞에다 놓고선 치는 연습부터 하세요.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감아주는 연습.
그렇죠.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때도 체중 이동 살짝 임팩트는 지점에 쓰는 발, 오른손잡이는 왼발이겠죠. 왼손잡이는 오른발이겠죠. 무게 중심을 살살 실어주는 연습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되면 이제는 타점을 조금 더 높여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연습할 때는 이 눈앞에다가 타점을 놓고 왔는데 이제는 머리 위에다가 타점을 놓고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토스 후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스윙 요 팔의 동작을 한번 익혀보는 겁니다. 같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주세요. 연습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배드민턴에서 수업할 때도 가장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재봉선이 있죠. 여기 재봉선이 있고 옷 소매도 있고 이렇게 어깨선이 있는데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을 처리할 때는 항상 앞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 공을 처리할 때 이 머리 뒤에 이 재봉선을 기준해서 우리가 몸을 반을 나눴을 때 이 뒤에서 공을 처리하면 공이 뜨기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몸 앞에서 처리해야 된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요 앞에서 처리하는데 스파이크도 마찬가지 이 몸 앞에서 처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마지막 몇 번, 세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준비. 자, 체중 이동해서 팔 스윙 동작 앞에다 놓고 빵. 다시 빵. 자, 이렇게 스윙 동작, 그 다음에 요 손목 스냅 연습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스텝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스파이크는 두 가지 동작으로 나눠지는데 팔 스윙 동작과 스텝을 여기인데, 자, 여기 있는 네트 한번 찍어보실까요? 자, 네트가 있는데, 야, 스파이크를 할 때는 공격수의 위치는 우리가 오픈 공격이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세터가 토스를 해서 날아오는 공을 쳐서 치는 공격을 오픈 공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스파이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서 앞으로 점프를 하다 보면은 내 터치 네트가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스파이크를 할 때는 앞으로 좀 와보세요. 스파이크를 할 때는 정면으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사선으로 뛴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발 내딛는 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팔 스윙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공이 오면 하나. 이때 내딛는 발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정면이 아니라 사선이 되는 이유. 정면으로 가면 네트 터치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점프, 스파이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발 뒤꿈치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발 뒤꿈치가 오는 이유는 가다가 수평 속도가 수직 속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이용합니다. 하나, 둘, 셋, 발 뒤꿈치를 이용해서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 동작 해볼게요. 팔 동작하고 보세요. 공이 날라옵니다. 자, 하나, 둘, 셋, 빵. 요 동작을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내딛는 발이 어느 쪽? 한 1시에서 2시 정도 방향이겠죠. 하나, 둘, 셋, 빵. 그러면은 직선으로 뛸 때는 네트 터치가 되는데 사선으로 뛰기 때문에 네트 터치가 될 가능성이 적겠죠. 자, 요거 연습 방법은 박원희 좀 주세요. 여기서 세터 역할을 하는 보조자가 요 스파이크를 하는 준비를 연습하는 학생한테 공을 던져주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어려워요. 스파이크를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왜 어렵느냐면 공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지점에서 내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타이밍을 몰라요. 공은 올라가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가면은 떨어질 때 나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정점에서 내려올 때쯤에 이미 점프를 시작해서 내려오는 타임, 올라오는 타임 맞아서 이거 맞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 익히는 거는 이 공의 높이를 보고 자기가 여러 번 해봐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하고 그 김동건 쌤하고 스파이크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거를 낮게도 던져보고 이거를 높게도 던져보고 해서 이제 스파이크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해봐야 여러 번 해봐야 이게 점프 타이밍도 스파이크를 하는 타이밍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자, 이때 중요한 거 네트하고 거리는 본인이 슈퍼맨인 줄 아는데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텝도 안 켜고 공은 이미 떨어지는 지점에서 한참 떨어질 때 네트에 그냥 처박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의 위치를 준수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택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어택 라인 안쪽에서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택 라인 여기 안쪽에서 준비해서 가볍게 하나, 둘, 셋 점프해 주면 됩니다. 다시 하나, 발 뒤꿈치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점프.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여러분들 위해서 박준현 쌤하고 김동원 선생님 준비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오늘 스파이크에 대해서 연습을 간략하게 해봤는데,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가 스파이크는 강하게 내려 꽂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강하게 내려 치려고 하다 보면은 미스가 많죠. 그 실질적으로 강하게 내리 꽂지 않더라도 구석구석에 수비가 없는 위치에다가 살짝 갖다 놓는 거를 페인팅이라고도 해요. 스파이크하는 모션을 취하면서 살짝 앞에다 내려놓는 걸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적절하게 스파이크도 익히면서 페인팅도 하고 그 다음에 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스가 없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강하게 내려 꽂아도 1점이고요. 실수를 해도 1점입니다. 근데 실수를 하지 않아서 1점을 우리가 잃지 않는 것도 우리 경기에서 플레이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파이크에 대한 부분은 선생님이 동영상을 그 링크를 본문에다 걸어줄 테니까 본문에다 걸어준 링크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구 5강에서는 배구 경기에서의 이제 실질적인 경기에서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